네, 부정선거와의 싸움은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답답하셔도 이봉규 TV에서 벌써 6년째 이거 방송을 계속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부정선거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걸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제시함으로써 여론은 이미 형성됐다고 보고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건 이미 벌써 시간이 늦었고 여론보다는 이제 부정선거 알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잖아요. 50, 60% 이상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밝힐 수 있는 분들 검사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신을 갖게끔 포기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포기를 안 하는 걸까? 그래서 확신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송을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지치지만 저는 지치지 않겠습니다. 아직 부정선거 밝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물고 늘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은 또 이봉규 TV에서 지금 여러 번 시리즈에 걸쳐서 시골촌부님이 부정선거를 밝혀주시는데요. 오늘은 또 이 아주 간결한 다른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네, 자, 그 자료를 우선 띄우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가 나왔네요. 네. 여기 불송치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네. 불송치 각하 혐의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8월 27일 날 접수 일지가 나온 건데 이걸 지난주 네.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박사님도 뭐 불송치 이러면 막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렇죠. 네. 늘 익숙한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답이 나온 거고 네. 좀 의미가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보시면 네. 이게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짧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제 사람은 죽었거든요. 네. 제가 살인 사건을 신고를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누군가 죽이긴 죽였는데 실수다. 네.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서 혐의 없음. 이거인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쭉 이제 다음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피의 사실 요지는 뭐 여기 있는 숫자로 본문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네. 전에 고발할 때 사용했던 개표 상황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번 열어주시죠. 네. 개표 상황표 보시죠. 네. 거기에 보면 네. 지금 빨갛게 사각 표시된 네. 1307, 7431, 뭐 네. 18093 요걸 입력해야 되는데 네. 다른 숫자를 입력했다는 거죠. 네. 그 왼쪽에 있는 1176, 7299 이 숫자를 입력을 해서 그게 선거 결과로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투표수 증감죄에 해당되니까 네. 수사를 해라 이러고 제가 이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개표사항표는 이제 관외사전만 돼 있는데 네. 49장 문서를 다 합치면 네. 여기 피의사실 요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2241표를 네. 잘못 적었다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저걸 아까 그 화면 보여주세요. 예. 네.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 해서 좀 올려주세요. 피의사실 요지. 아니요. 쭉 올려주세요. 예. 피의사실 요지가 나옵니다. 네. 네네. 거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네. 총 2241표를 네. 무효표가 되게 했다. 예. 요 내용을 제가 수사해 달라고 의뢰를 요청한 한 거고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불송치 이후에 제가 넘버링을 해놨는데 1번에 보면 1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밑줄 쳐놓은 최종 득표수가 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네. 인정된다는 제일- 거죠. 예. 네,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뭐 실수다, 바쁘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불송치 이유가 나서 좀 황당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뭐 별 내용 없는데 네. 제가 원인 규명을 위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면 원인 규명을 해라고 한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냥 이건 2번은 넘어가고요. 예. 3번에 보면 이제 요걸 아까 박스로 냈던 그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사람, 입력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했냐 보면 뭐 밑줄 위주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교육은 받았지만 뭐 실수로 그 아까 왼쪽에 있는 숫자를 입력했다. 네.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의로 감소시킨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불러서 이렇게 대면 조사를 했는데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랬다는 거고. 예. 4번은 이제 요 개표 상황표를 팩스로 보내면 네. 경기도 선관위에서 팩스 내용하고 이 전산으로 입력된 내용을 대조하는 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대조원들을 감독했던 공무원이 진술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 직원이겠죠. 네. 대조한 사람들은 파견 나온 사람들이고 네. 보면 여기 뭐 제가 빨간 줄로만 표시해 놓은 걸로 봐도 일이 너무 많다. 뭐 업무량이 많다. 그 이유예요. 정확히 그래서 대조해야지. 관리가 소홀한 게 일이 너무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관리 소홀했다. 핑계가. 네. 예.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대조하라고 해놓은 건데 그게 바쁘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5번 내용은 실제로 대조한 사람들, 대조원들이요. 파견됐던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뭐 자료를 그때는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네. 예. 그때는 잘 입력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걸 대조했는지 기억 못한다. 그리고 이제 책임 회피하는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네. 6번은 이제 여기 뭐 다른 내용은 다 빼고 하여간 순간적인 착오로 그러니까 영통구에서 실제 개표를 담당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순간적인 착오라는 게 얼마나 좀 황당한 얘기냐면은요. 이게 59장이거든요. 네. 최소한 쟤들이 잘못 입력한 게. 그러니까. 예. 그런데 59개를 다 넣도록 몰랐다? 그럼 처음에 이제 착각을 해서 야 이건 왼쪽에 넣는 거야 그러고 쫙 입력했다고 그러면은요. 거기 입력하는 사람이 최소 5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교육을 시켰다고 아까 했잖아요. 네.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시켰다 그랬으면 교육을 시킨 사람이 7, 8시간 동안을 그 입력되는 내용을 와서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선생님이 교육을 하면 뭐 시험 쳐서 애들이 잘 하고 있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입력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만 시켜놓고 그것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예. 좀 황당한 얘기죠. 네. 그리고 7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숫자를 네. 다른 숫자,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왼쪽에 있는 숫자를 가게 된 게 개표기에 있는 숫자를 끌고 간 의심도 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IP 자료라고 하는 게 IP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이 프로토콜 IP만 추적해서 거기서 영통구에서 사용하는 그 숫자를 영통구에서 입력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영통구에서 입력 안 하고 다른 데서 입력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입력하면서 영통구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그렇죠. 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해킹의 그 실력들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개표 결과 보고 통신망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고 전용망을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어찌 IP가 있는지. 그리고 입력이 설사 개표기에 있는 숫자를 끌고 가더라도 네.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뭐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네. 또 공유기가 물려 있는
그 유선 IP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봐도 IP를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실수를 입력한 걸 어떻게 증명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8번이 저는 네. 여기 아까 개표 상한표상에 보면은요. 네. 8번 쭉 입력, 보시겠습니다. 아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쭉 입력한 다음에 보면 맨 밑에 위원장들 쭉 도장 찍혀 있고, 네. 또 상황표 확인자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예 각하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는 과정까지만 책임을 지지, 네. 그 뒤에 전산이 어떻게 입력된지는 자기네가 사인한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관련이 없다 이러고 각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위원장이 책임이 높습니까? 이 전산 입력하는 사람이 책임이 높습니까? 아, 위원장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절차가 이 전산 입력하는 절차가 그 앞에 있어서 위원장이 최종 사인하기 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발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위원장까지 사인이 나고 공표된 결과를 뒤에 가서 전산 입력원이 실수든 고의든 잘못 입력했고 그게 발표가 됐다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앞으로라도 하여간 요 절차는 상관없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이 사인한 거를 뒤에 파견 나온 직원이 다 잘못 입력해가지고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책임을 못 묻는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쭉 뭐 8번까지 얘기가 네. 그 이유인 거고 이게 뭐 9번, 10번 이 얘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순간적인 착오로 실수라고 네. 진술했다 이러는 거네요. 뭐. 예. 순간적인 착오, 뭐 바빠서 예. 이 말이 되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결과거든요. 예. 저는 이제 경찰에서 이 잘못된 숫자가 입력됐다는 거를 경찰에서 확인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고소권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고발권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확인이 된 거니까요.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걱정이 음. 이게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가 걱정인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수로 입력을 했는데도 그냥 도에서 확인 안 하고 쓱 넘어갔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거 이거는 시나리오인데요. 네. 선관위에서 이 파견 나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하는 거니까 네. 자기네가 필요한 사람들을 입력원으로 앉혀가지고 숫자를 전혀 엉뚱한 거를 입력을 하더라도 그냥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뭐 다 대조해 보기 전에는 이걸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그리고 4월 달에 그 투표 끝난 다음에 조선일보나 뭐 KBS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온 거 보셨었나요? 이쪽 수원정 얘기 다룬 거? 그러게요. 거기에 보면은 뭐 약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차마 김준혁이는 못 찍고 비례대표만 찍기 위해서 갔다가 김준혁이는 안 찍어서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렇게 방송들 나왔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실수로 해가지고 잘못된 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것도 정정 보도를 해야 될 테고 또 개표 결과표도 지금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네. 그걸 알고도 안 고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역사 자료로 그대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숫자가 입력된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게 서버랑 연결이 됐다고 하는 부분 이 사람들이 저는 이 숫자를 입력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 이 개표 상황표도 있거든요. 네. 제가 보내드린 영상 화면 뭐 보실 필요도 없이 제가 그거를 다 대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보가 38명이고 거기도 60장이거든요. 네. 그게 아주 정확하게 오른쪽에 있는 게 입력이 됐어요. 그 화면 보여드릴까요? 저기 비례대표라고 가 있는 거. 네, 비례대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거기 개표 보면 상황표. 예. 여기도 오른쪽이거든요. 네, 아까 거. 예. 그리고 배함점검부하고 심사집계부 이러면 이게 숫자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왼쪽 오른쪽이. 네. 근데 정확하게 오른쪽 숫자를 다 입력했거든요. 예, 이게 오른쪽 왼쪽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 근데 정확하게 오른쪽 숫자를 입력을 다 했는데 더 단순한
그 지역구 표를 그렇게 입력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다른 그 불송치 결정이나 보다도 중요한 건 하여간 잘못 입력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잘못 입력했다는 거는 인정했네요. 네, 인정했는데 실수라서. 네. 기억을 못한다. 순간적인 착오다.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서 관리 소홀이 됐다. 이런 걸로 핑계가 대고 넘어가자는 거네요. 그리고 이 중간에 제가 언급은 안 해, 제 9번인가 10번인가 있는데 네. 아주 일관되게 잘못 입력했으니까 네. 그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잘못 입력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예. 그게 조작이 된 건데 그리고 저기 대조하는 사람들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안 본 게 아니고 경기도가 50개 선거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마침 또 얘들이 보낸 서류도 60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확 받는 게 아니고 끝날 때마다 한 장씩 받았다 그러면 네. 얘들이 퐁당퐁당 그냥 랜덤하게 봤어도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일관적으로 잘못 입력했는데 그거를 저쪽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발각하지 못해가지고 네. 이런 결과를 그냥 발표했다는 거. 이게 정말 그냥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선거 관리 업무를 정말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이 결과로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일관되게 잘못 입력됐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는 그게 보정값이에요. 그게 조작값이에요. 조작값은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세 개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국힘당 표가 민주당으로 가게끔 아니면 4개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일관되게 잘못되게 가게끔 하는 게 그게 보정값이고 그게 조작값이에요. 그거를 6년간 우리가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드디어 이거는 인정한 겁니다. 일관되게 잘못 입력했다.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못하는 건 뭐냐면 고의로 했다는 거를 밝히지 못했다. 고의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 없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 먹은 거는 인정됐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러나 고의로 먹었는지 사고를 내기 위해서 고의로 먹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술을 처먹었는지 밝힐 수가 없어서 음주운전 사고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어마어마한 판결을 했다고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요건을 이제 오늘 경찰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이 수사 종결은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네. 검찰에서 하죠. 네, 불송치 이유서도 그 이관했던 그 검사한테 보고가 된답니다. 이 자료가.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구두로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까 그 비례대표 용지 같은 경우에 네. 오른쪽에 걸 다 입력했다는 내용을 좀 부가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제 민경욱 의원님도 조금 전에 통지서 보내드렸더니 뭐 페이스북에 아주 언론인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정갈하게 딱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고 혹시 그 공공수사부에서 요 불송치 이유서를 보고 실수라는 게 인정되더라도 뭐 어떻게든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은지를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은 희망은 저는 그까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이런 이유로 불송치를 했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요거까지 불송치 이유서까지 다 검찰로 올라가는 거죠. 네네. 검찰에서 불송치 이유서까지 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아직 지금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실수를 처벌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만 해도 뭐 간명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뭐 그렇게 진짜 전문가들 수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의 의인 검사가 안 나오네요. 근데 그 한 명의 의인 검사가 나오게끔 저희들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최종 득표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건 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골 촌부님이셨습니다. 에휴, 보시는 분들도 답답하시죠? 근데 이런 게 쌓여서 통진당 해산시킬 때도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몇 년간은 답답했지만 끝내는 통진당 해산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증거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경찰에서도 나왔잖아요. 최종 투표수 감소 사실은 인정한다. 불송치 유소에 아까 보셨죠? 그런데 처벌 못하는 건 고의가 아니라서 처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들. 이 시골촌부님이 설명한 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시골촌부 유튜브에 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사하는 검사라든가 대통령실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증거를 확보하려고 보시고 싶으면 시골촌부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